안녕하세요. 볼만찬 기자들입니다. 올스타 브레이크를 마친 K리그1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25라운드도 대박이었는데요. 울산 포항이 그대로 1, 2위를 지킨 가운데 전북이 3위로 뛰어올랐고요. 광주가 5위까지 올라섰습니다. 강등권에서는 수원FC가 승리하면서 수원 강원과의 격차를 벌렸고요. 뜨거운 무더위 속에서 펼쳐진 25라운드 볼만찬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 기자는 건강 문제로 집에서 촬영을 해서 보내겠습니다. 첫 경기 4일 펼쳐진 승격 동기간의 맞대결입니다. 광주와 대전전, 광주가 3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말 그대로 광주의 완승이었습니다. 이정효 감독 지난해부터 이어진 아주대 2년 선배 이민성 감독과의 맞대결에서 3승 4무의 절대 우위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광주의 라인업을 보면 기존의 4-4-2 라인업을 내세웠거든요. 아산이 대신에 김한길이 오른쪽 나야기로 섰고요. 허율의 파트너로는 토마스가 자리했습니다. 대전은 3-5-2 카드를 꺼냈습니다. 최전방에 티아고, 레안드로가 자리했고요. 공미 자리에 마사 대신 이진현이 포진을 했습니다. 안토니 빠진 3백의 왼쪽 자리는 김지훈으로 대체를 했죠. 승부는 사실상 초반에 갈렸습니다. 광주는 전반 7분 허율과 2대1 패스로 침투하던 김한길이 절묘한 왼발 가마차기로 선제골을 넣었고요. 13분에는 엄지성의 돌파 후 컵백을 정호연이 마무리했습니다. 광주는 전반 허율, 엄지성, 금호고 듀오의 플레이가 단연빛이 났습니다. 허율 가운데서 상대 수비와 경합에서 확실히 우위를 보이면서 좌우 측면 쪽에 공간을 만들어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요. 허율은 압박이나 전진 여러 가지 면에서 갈수록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엄지성 이날 모처럼 우리가 기대하던 엄지성 다운 플레이를 펼쳤는데요. 최근 무리한 드리블이나 아쉬운 플레이가 좀 있었는데 이날은 간결하면서도 날카로운 플레이를 연신 보여줬습니다. 시종 상대의 오른쪽을 공략하면서 여러 차례 기회를 만들어냈는데요. 개인적으로 광주의 이날 인상적인 플레이를 한 선수들이 많긴 하지만 엄지성을 KUM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지성 이날 가장 많은 10개의 공격 진영 패스를 성공시켰습니다. 드리블 키 패스도 1개씩 성공을 시켰고요. 광주는 3골이 아쉬울 정도로 대전을 강하게 몰아붙였습니다. 이창근의 선방이 아니었더라면 더 많은 득점을 할 수 있었어요. 스코어를 모르고 봤으면 광주가 지고 있다고 느껴졌을 정도로 후방 막판까지 득점을 노리는 그 의지가 대단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날 광주는 점유율에서 약간 밀렸지 특유의 빌드업에 이은 유리한 공격 작업이 위력을 발휘하면서 승리를 챙겼고요. 저희가 프리뷰에서 이정효 감독이 맨시티 아틀레티코전을 보고 영감을 얻었다고 했고 그 디테일을 선수들에게 지시했다고 했는데 그 효과가 순간순간 나온 것 같았습니다. 광주는 아챔권까지 올라서는 모습이고요. 시즌 중후반을 향해 가고 있는데 꺾이기는커녕 더욱 진화하는 모습입니다. 반면 대전은 올 시즌 가장 무기력한 패배를 당했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졌다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민성 감독은 기본적인 플레이가 되지 않았다면 선수들을 질타했거든요. 대전 특유의 압박이 오히려 상대의 먹잇감이 된 모습이었습니다. 공격적으로는 움직임 자체가 무뎌지면서 중거리 슛 장면 정도로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기회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수비 쪽에서는 확실히 안톤의 공백이 느껴지는 경기였습니다. 네, 두 번째 경기는 서울 포항전입니다. 2대2로 비겼고요. 경기를 마치고 양팀 감독의 표정 그리고 제스처를 보면 이날 결과가 얼마나 아쉬웠는가. 승점 1점이 아닌 승점 3점을 모두 노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울은 이날 비기면서 4월 16일 7라운드 이후로 처음으로 3위 아래로 내려왔고요. 포항은 3위 전북의 승점 5점 차 추격을 허용했습니다. 라인업을 보면 서울은 김신진을 톱으로 두고요. 윌리안, 팔로세비치, 나상호로 2선을 구축했습니다. 일단 포항 출신 이승모는 벤치에서 대기했고 반면에 서울 출신 한찬희, 이승모와 트레이드된 한찬희는 오베르단의 중원 파트너로 선발경했습니다. 제카, 김승대, 고영준, 백성동이 공격진에 포진을 했습니다. 전반에는 이렇다 할 이슈가 없었습니다. 후반에는 좀 바빠지기 시작했는데요. 일단 선수 교체가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전술 변화도 일어났습니다. 후반 8분 만에 서울이 선제골을 넣었는데요. 기성용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패스가 문전으로 연결됐고 이것을 김신진이 다이빙 헤더로 득점을 했습니다. 황의조가 떠난 뒤에 그나마 원톱 역할을 해주는 선수 바로 가장 어린 옵션 김신진 선수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서울로선 허무하게 10분 만에 동점골을 내주는데요. 포항의 지공 상황이었는데 왼쪽 수비수인 김진야 그리고 왼쪽 센터백인 김주성이 지나치게 전방 압박을 하면서 뒷공간이 열렸고 크로스에 의한 상황에서 동점골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은 4분 뒤에 박수일의 크로스 여기에 나상호가 뒤로 내주는 감각적인 패스 여기에 팔로세비치의 골 슈팅으로 다시 앞서가는 골을 넣었는데요. 그 이후에 포항이 페널티 찬스를 잡았습니다. 이한범이 그랜트에게 행한 파울이 바로 페널티 반칙이라고 판정이 내려진 건데요. 김종우가 모처럼 출전을 해서 페널티 키커로 나섰지만 김종우의 슛이 백종범의 선방에 막힙니다. 서울은 후반 추가 시간까지 앞서가
이어가면서 모처럼 포항을 상대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연출했지만 추가 시간 3분 코너킥 상황에서 하창래에게 다시 한번 헤더로 실점을 했습니다. 서울은 지난 6월 포항과의 홈경기에서도 비슷한 시간대, 비슷한 골대, 비슷한 상황에서 동점골을 내준 기억이 있는데요. 트라우마가 반복이 됐습니다. KOM은 아무래도 하창래로 해야 되겠습니다. 올 시즌 두 번째 골을 모두 서울을 상대로 넣었는데요. 커리어 하이가 되겠습니다. 서울에선 팔로세비치가 K리그 친정이라고 할 수 있는 포항을 상대로 모처럼 좋은 활약을 펼친 점에 위안을 삼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5일 펼쳐진 이번 라운드 가장 주목을 받은 수원과 수원FC의 수원더비. 수원FC가 2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수원FC가 수원더비에서 감격의 승리를 따냈습니다. 올 시즌 수원더비 3전승, 수원FC에게 올 시즌 수원은 그야말로 특별한 상대인데요. 올 시즌 첫 승도 수원을 상대로 했고요. 4연패를 끊어준 상대도 수원이었습니다. 8경기 무승 수록 역시 수원을 이기면서 탈출을 했습니다. 반면 2연승 포함 5경기 무패의 상승세를 달리던 수원은 수원FC 징크스를 넘지 못하면서 상승세 제동이 걸렸습니다. 라인업부터 보면 수원은 프리뷰에서 말씀드린 대로 양현모의 부상으로 안창기가 골문을 지킨 것을 제외하고 수비진과 허리진은 지난 강원전과 같았습니다. 대신 공격진이 확 바뀌었는데요. 새롭게 영입된 웨릭 포포가 최전방에 서고 전세진, 김주찬이 좌우에 자리를 했습니다. 수원FC는 이용이 빠지고 정동호가 오른쪽으로 가면서 박철우가 왼쪽 윙백으로 나섰고요. 허리진은 이승우, 윤빛가랑 김선민, 쓰리미들, 공격진에는 정신적으로 흔들리는 라스가 최전방에 복귀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수원FC가 준비를 상당히 잘한 경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유도가 높았던 이전과 달리 전술적으로 굉장히 정돈된 플레이를 펼쳤고요. 동시에 정신무장도 잘 됐습니다. 전술적으로 이승우를 허리진에 내리면서 쓰리미들을 구축해서 중앙에 2명이 배치된 수원과의 허리 싸움에서 압도를 했습니다. 특히 수원 빌드업의 핵인 카즈키를 적절하게 먹는 데 성공했는데요. 고승범의 위력까지 반감시켜 수원 공격을 무지개 만든 적절한 수였습니다. 카즈키 봉쇄 핵심 누구였냐? 바로 이승우였습니다. 이날 KUM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 초반 이승우와 카즈키의 충돌이 여러 차례 나왔고 이승우가 경험까지 받았는데 여기 기싸움에서 이승우가 승리하면서 좀 주도권을 잡았어요. 이승우는 사실 지난 전북전부터 움직임이 좀 좋았었는데 이날 올 들어 최고의 활약을 펼쳤습니다. 몸이 올라오니까 공수에 걸쳐서 최고의 활약을 펼쳤어요. 사실 수원FC가 윤빛가람이 중원에서 나름 제목을 해줬지만 전진하는 플레이가 되지 않아서 애를 먹었는데 김도현 감독이 이승우 시프트를 통해서 해결을 했고 전술적으로 제어를 하면서 굉장한 무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승우는 왼쪽 측면보다 이 자리가 더 맞는 자리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드리블 패스 모두 만점이었습니다. 전반 추가 시간 쐐기골까지 터뜨렸고요. 수원FC는 앞서 이적설로 미운오리 라는 소리를 들었던 라스가 선제골을 넣으면서 여러모로 되는 경기였습니다. 그 골 자체가 준비한 세트피스였더라고요. 분위기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었고요. 수원FC는 집중력 있는 수비로 강원과의 11라운드 이후 3개월 만에 클린시트라는 또 다른 선물까지 얻은 여러모로 얻은 게 많은 승리를 챙겼습니다. 반면 수원은 카즈키가 막혔을 때라는 숙제를 안게 됐는데 카즈키가 강한 압박에 굉장히 고전한 양상이었거든요. 동시에 김주원이 강한 스트라이커에 고전했을 때 좌우 윙백들의 전진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되고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숙제가 많았던 경기였습니다. 하지만 데뷔한 웨릭 포포가 괜찮은 모습을 보였다는 건 소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대구 울산전 0대0으로 비겼습니다. 하루 전에 2위 포항과 당시에 3위였던 서울이 비기면서 격차를 더 벌릴 수 있었지만 울산은 비기면서 격차가 유지가 됐습니다. 울산은 지난해 9월 이후로 처음으로 0대0 그리고 올 시즌 한정 지난 전북전 이후로 두 번째 무득점을 기록을 하면서 아직까지 정상 궤도에 오르지 못했다는 사실을 보여줬고요. 대구는 최근에 흐름이 4경기 연속 무승 승리가 없지만 일단 절대 1강인 울산을 상대로 무실점 여기에 승점 1점을 따냈다는데 위안을 삼을 것 같습니다. 라인업을 보면 대구는 누적 경고로 빠진 고재현 자리에 22세 자원인 이종훈을 투입했고요. 고재현 선수는 관중석에서 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 같았습니다. 에드간은 일단 벤치에서 출발했고요. 울산은 마틴 아담과 바코를 세트로 기용을 했고 미들은 지난 제주전과 마찬가지로 이동경, 김민혁, 이규성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전반은 완전한 울산 페이스였습니다. 강윤구, 이명재, 마틴 아담이 연속해서 대구 골문을 두드렸고요. 이때마다 골키퍼인 오승훈이 선방을 했습니다. 오승훈은 이날 K리그 200경기 출전 기념식을 가졌는데요. 오승훈 데이의 주인공답게 빛나는 활약을 펼쳤습니다. 19분에 첫 번째 이슈가 발생합니다. 울산이 코너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하던 울산 정승현과 그리고 대구 이진용이 충돌을 한 건데요. 정승현의 손바닥이
이준용의 얼굴을 밀치는 듯한 장면이 포착이 됐습니다. 주심은 곧바로 정승현에게 경고를 내민 뒤에 VAR 심판진과 소통 후에 온필드 리뷰까지 진행을 합니다. 전반 이른 시간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정승현 선수가 퇴장을 당할 경우 울산으로서는 씻을 수 없는 타격을 입을 수 있었지만 일단 주심은 퇴장감은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울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요. 홍명보 감독은 경기 후에 이 장면에 대해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후반 5분 마틴 아담이 선제골을 넣었지만 그 과정에서 엄원상의 파울이 있었다는 판정으로 골취가 이루어졌고요. 10분 박호의 슛은 골대를 강타했습니다. 이렇게 울산이 넣어야 할 때 넣지 못하면서 분위기가 서서히 대구 쪽으로 다시 넘어왔습니다. 후반에만 김영권과 서령우가 경고를 받았는데요. 경고 사유가 유망한 공격 저지 파울입니다. 그만큼 대구의 역습의 날카로움이 울산을 압박을 했다는 건데요. 후반 25분 이날의 두 번째 이슈가 나오는데 수비 지역에서 공을 빼앗아서 빠르게 상대 진영으로 넘어왔고 에드가 세징야를 거쳐서 바셀루스가 골 에어리어 골문 바로 앞에서 절호의 찬스를 맞았습니다. 노마크에서 사실 공간이 넓었기 때문에 아마도 대구 팬들 그리고 대구 선수단 대구 벤치 역시 들어갔다고 생각하는 그런 장면이었지만 너무 높게 차는 바람에 골대 맞고 나왔습니다. 순간적으로 대팍이 얼어붙는 듯한 느낌을 아마 받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바로 울산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추가 시간 2분이었죠. 이청용이 상대 박스에서 공을 차단한 뒤에 한 명을 제친 다음에 왼발 슛, 땅볼 슛으로 기회를 엿봤는데 이게 오승훈의 손끝에 걸리면서 결국은 득점에 실패했습니다. 이 슛은 울산이 이날 기록한 15번째 슛이었다는 거. 15개의 슛으로 득점하지 못한 울산은 결국 승점 1점 획득에 그쳤습니다. KOM은 오승훈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청용의 슛을 포함해서 총 5개의 선방을 기록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6일 열린 전북과 인천의 경기입니다. 전북이 2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전북이 홈 9연승에 성공하면서 어느덧 3위까지 뛰어올랐습니다. 역시 전북 걱정은 하지 않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고요. 전북은 경기 전 잼버리 콘서트 문제로 홈구장을 쓸 수 없는 어처구니없는 소식에 폭우까지 겹친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도 잘 나가는 인천을 잡아내면서 확실히 제 궤도에 올랐다는 걸 다시 한번 증명해냈고요. 5경기 4승 1무라는 가파른 상승세를 타던 인천은 FA컵 사이에서 다소 애매한 스탠스로 준비해서 약간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전북은 영입생 박재홍이 데뷔전에 나섰고요. 페트라스에게 홍정호와 함께 중앙을 지켰습니다. 최철순과 한기원이 오른쪽 라인, 문선민과 정우재가 왼쪽 라인을 자리했고요. 인천은 돌아온 무고사가 전격 선발한 것이 눈에 띄었고요. 이명주, 김도영 라인이 이날도 중원을 지켰습니다. 은포크가 나서면서 제르소는 벤치에서 대기를 했고요. 킥오프가 시작됐고 정상 경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공이 제대로 굴러가지 않을 정도였는데 그래도 전북이 이 상황을 잘 이용합니다. 전반 13분 한기원의 슛이 제대로 굴러가지 않다가 박재용 앞에 떨어졌고요. 박재홍이 침착하게 마무리하면서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데뷔전 데뷔골이었습니다. 박재홍은 이날 데뷔전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피지컬과 힘이 좋은 인천 수비진을 상대로 밀리지 않는 등딱 그리고 좋은 오프더볼 움직임을 보이면서 조규성의 공백을 메울 수 있다는 기대감을 품게 하는 경기력을 펼쳤습니다. 첫 골을 넣은 한기원은 전반 44분 정우재가 왼쪽에서 올려준 오른발 크로스를 헤더로 마무리하면서 경기에 쐐기를 박습니다. 한기원은 전체적인 경기력은 아쉬웠지만 고비마다 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전북 승리를 이끌었죠.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박지원과 한기원의 활약이 눈에 띄었지만 이날 승리 1등 공신 저는 홍정호였습니다. 최철순, 페트라스에게 선발 라인업에 들어가면서 다소 불안해 보였던 수비진을 완벽히 리딩을 했어요. 페트라스는 홍정호의 리딩과 움직임 속에 확실한 롤을 받으니까 앞서 경기들과 달리 좋은 수비수로 보이더라고요. 페트라스의 높이는 확실히 무서웠습니다. 빌드업 측면에서도 뒤에서 홍정호가 안정되게 볼을 뿌리니까 중원에서 역할이 좀 더 쉬워지는 효과까지 나왔고요. 최근 정태혁, 구자령의 중용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홍정호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날 KUM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은 후반 폭넓은 변화를 통해서 주중 FA컵에 데뷔하면서 인상적인 승리까지 거머쥐었고요. 인천 이날 좋았던 흐름에 비해서는 아쉬운 경기였습니다. 무고사의 머리를 향했지만 크로스의 질이 좀 너무 아쉬웠고요. 차라리 뒷공간을 노렸으면 어땠을까 싶은 플레이가 많았습니다. 무고사 이날 깜짝 풀타임을 소화했는데 생각보다 움직임이나 컨디션은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에르난데스가 빠진 상황에서 제르소, 천성훈, 김도혁, 이명주가 공격의 핵심일 수밖에 없는데 무고사가 들어갔을 때 틀을 어떻게 만들지가 조성원 감독의 숙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성원 감독 후반 천성을 넣어서 투톱도 실험하는 모습 보였고요. 네, 마지막 경기는 제주 강원전입니다. 1대1로 비겼습니다. 제가 준비한 3경기가 2대2, 0대0, 1대1 모두 다 무승부를 기록을 했네요. 확실히 징크스는 있는 것 같습니다. 프리뷰 때
말씀드린 대로 강원이 제주 원정만 가면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고 있는데요. 이날 비기면서 제주 원정 연속 무패가 8경기 3승 5무로 늘어났습니다. 경기는 정말 지루했습니다. 날씨 영향인지 템포가 어느 경기보다 좀 느린 감이 있었고요. 부정확한 크로스 그리고 패스가 자주 이제 미스가 되면서 맥이 딱딱 끊기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충돌한 이후에 선수들끼리 한번 넘어지면 꽤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일어났고 그리고 공을 밖으로 걷어내면서 가장 중요한 플레잉 타임이 별로 길지 않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가뜩이나 골이 잘 나오지 않는 그런 경기에서 이런 행동 하나하나가 아마도 보는 시청자나 현장에 있던 관중들에게 지루함을 선사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계 화면도 사실 좀 아쉬운 대목이 있었는데요. 특히 후반전에 임창호 선수가 박스 안에서 드리블하다가 넘어진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창호 선수와 제주 선수들은 페널티를 어필을 했고 주심은 일단 주심의 판단으로 파울이 아니라고 그렇게 판정을 내렸지만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이 장면, 느린 장면을 한 번쯤은 좀 보고 싶었을 것 같은데 경기가 끝날 때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 도대체 뭐가 논란인지에 대한 어떤 궁금증을 해결할 수 없었다. 쿠팡 플레이가 지금 해외팀 초청해서 지금 가팡이다 이렇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 K리그 중계에서도 조금 더 신경을 써줬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기를 간단하게 좀 돌아보면요. 강원이 먼저 선제골을 넣었는데요. 선제골을 넣은 시간대가 후반 37분이었습니다. 거의 90분이 다 돼서야 골이 나왔다는 건데 강원 수비진에서 길게 넘어온 공을 제주 수비진이 제대로 클리어하지 못했고 이것을 박상혁이 감각적인 슛으로 득점을 했습니다. 박상혁은 지난 제주 원정에서도 후반 비슷한 시간대에 동점골을 넣은 기억이 있거든요. 서울 포항전에 하창래가 있다면 제주 강원전엔 박상혁이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윤정환 감독 입장에선 눈앞에 1승이 거의 다 왔다고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경기 종료를 몇십 초 남겨두고 김승섭에게 김진호가 파울을 했고 이것이 페널티로 판정이 됐습니다. 이것을 헤이스가 침착하게 득점으로 연결하면서 제주는 패할 위기를 벗어났고요. 강원은 다잡은 승리를 놓친 그런 경기가 되겠습니다. KOM을 고르는 거는 쉽지 않았지만 아무래도 득점을 한 선수에게 기회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박상혁 선수입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제주 원정에서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 벌써 시즌 4호 골입니다. 지금 이정엽 선수가 부상당한 상황에서 국내 공격수 중에 가장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5라운드 리뷰해봤습니다. 저희는 주말 프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볼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